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어제 PPI 결과가 발표가 되었고요. 바로 증시는 처음에 반등한 듯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결국 대다수의 성장주들은 이렇게 하락하였고, 반대로 가치주들은 상승하면서 의외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한 움직임 가운데에는 테슬라 또한 있었고, 실제로 약 처음에 3%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마이너스 1.7%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우선 PPI가 컨센 대비해서 낮은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로 증시가 하락했는지를 보자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PPI 파이널 디맨드는 3.5%라는 컨센보다 낮은 3.3%가 나왔고, PPI 엑스포렌 에너지의 경우는 3.8% 대비해서 3.5%가 나오면서 실제로 시장의 이니셜 리액션은 PPI가 발표된 시간인 여기 10시 반에 가파르게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반대로 성장주인 QQQ는 반대로 위쪽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시장의 지표에 따라서 옳게 반응을 하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국채금리는 다시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결국 보합으로 마감을 하였고, 국채금리에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던 나머지 QQQ는 상승을 돌려주면서 반대로 하락하였는데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본질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국채금리가 이미 4.78%를 갱신할 정도로 인플레이션에 민감한 나머지 결국 중요한 것은 연준이 참고하고 있는 PCE의 수치이지 PPI 자체적인 수치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PPI 결과 또한 중요하지만 지금 시장이 더 중요시하는 것은 결국 연준이 참고하는 PCE에 들어가는 PPI에 어떤 요소가 상승 혹은 하락을 하였고, 그것이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PCE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인데요. PPI에서도 실제로 PC에 감안되는 항목들은 여기 이렇게 에어라인 패신저 서비스부터 너싱 홈 케어까지 7개의 지표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 이러한 항목들은 고작 0.2에서 0.4% 정도의 성장률만 보여줬다면 에어라인 패신저 서비스에서 한때 마이너스 1.6%였다면 이번에 무려 7.2%의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물가가 크게 올랐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연준이 바라보는 PCE의 지표에 인플레이션이 강하다는 메시지를 줄 것이다라고 시장이 생각한 것 같고요. 세뮬 또한 마찬가지로 에어 트랜스포테이션에서 잡힌 성장률이 콜 PC의 수치를 0.08%어치 상용 중 실 수 있다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PPI 파이널 디만드는 비록 3.5%인 컨센보다 낮은 3.3%가 이렇게 나왔지만 전체적인 추세를 그려보면 3.3%는 낮아지는 추세를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용창리가 하락하지 않고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버텨주고 있는 탓에 테슬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성장주들이 횡보 혹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테슬라를 상으로 꾸준히 바이앤홀딩을 해나가는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하는가입니다. 이것은 섹터를 수급 현황으로 저희 멤버십분들께는 제가 매일매일 꾸준히 대응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는 지표인데요. 한때 테슬라는 단기적 고점을 의미하는 여기 가장 강함에서 단기적 저점을 의미하는 가장 약함까지 와주면서 480에서 390까지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480에서 390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참을 수 있었던 것도 객관적으로 테슬라가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지를 제가 알았기 때문에 힘들게 인내했고요. 제가 대응하는 원칙은 가장 약함일 때 추매를 하는 것인 만큼 일단 테슬라가 이렇게 가장 약함에 들어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 멤버십분들께 390달러대에 소량을 추매했다라고 이렇게 인폼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소량을 추매한 이유는 가장 약함에 위치해 있는 테슬라가 여기 강함의 영역으로 수급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가장 약함에서도 여기 모서리를 향해서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빠르게 강함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면 저는 390달러대에 소량 추매한 것에 만족을 하면 되지만, 혹시라도 보수적으로 가장 약함의 모서리를 향해서 가게 될 경우에는 테슬라의 주가는 더 깊게까지 조정을 받을 것이고, 그럼 제가 모아왔던 현금을 여기 위치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라는 것은 수급 현황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수급이 가장 약함에 있으면은 결국 지금 여기 이렇게 에너지 섹터가 가장 약함에서 여기 강함을 지나서 이렇게 가장 강함으로 가면서 워렌 버핏의 옥시덴탈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듯이 테슬라 또한 결국 가장 약함에서
강함을 지나 가장 강함으로 올라가면서 주가 회복은 일어날 것인데, 제가 모르는 것은 여기서 갈지 아니면 여기서 갈지, 이렇게 어떤 순간에서 강함 쪽으로 턴을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발표될 CPI 결과를 분기점 삼아서 이렇게 턴을 할지, 아니면은 1월 29일 실적을 기준으로 이렇게 턴을 할지는 저도 모르지만, 대응함에 있어서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 트래킹을 하면서 어떤 위치에서 추매를 할지를 가늠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주 최소한 여기 가장 강함일 때 추매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 저점을 의미하는 여기 가장 약함에서 추매를 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만으로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CPI가 어떻게 나오냐입니다. 참고로 CPI에 대한 분석은 제가 CPI의 선행지표인 Inflation Swap Market의 수치를 통해서 멤버십 분들 상으로 선행 분석을 하였고요. 저는 CPI의 선행 분석을 2023년 7월부터 25년 1월까지 쉬지 않고 꾸준히 해왔는데, 빗나간 적은 지금까지 딱 3번을 제외하고는 없을 정도로 인플레이션 스왑 마켓의 예측치는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러한 수치들을 멤버십 분들 상으로만 공유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데이터를 얻는 데만 해도 제가 연 4,5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고, 좋은 분석을 공유드리는 데 큰 기여를 해주시는 분들이 또 멤버십 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테슬라를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선 테슬라는 고점에서 조정을 받아서 프라이스 오 CF 관점에서 여기 이렇게 94.99배인 95배의 멀티플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우선 12월까지 실적은 전부 다 반영이 된 나머지 약 21% 정도 고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고, 트럼프 당선에 큰 공을 세운 일론 머스크인 만큼 테슬라가 자율주행 관련 규제에서 수행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일단 시장은 테슬라의 25년 12월 실적까지는 전부 다 선반영을 한 상태임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럼 그 다음 해인 26년 12월까지 실적을 봤을 때 어떤지 바라보자면은, 2016년 12월 영업현금흐름의 실적인 5.78달러의 수치까지 선반영을 하여 약 3.64% 정도 선반영된 상태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25년 혹은 26년, 심지어 2030년 이후까지 선반영하기로 선택할진 저도 모릅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실적에서 좋은 성장률을 보여줬을 때 그때 비로소 여기는 이러한 수치들이 상향 조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고평가가 좀 덜 고평가되는 과정에서 주가는 추가로도 올라갈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테슬라를 추매하고 싶은 영역은 그래도 20년 12월 실적이 전부 다 선반영되기 전의 영역에서 가급적이면 사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고요. 만약 온다라면 매수하고, 오지 않고 날아간다라면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그건 나름대로 후회를 갖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테슬라와 CPI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무쪼록 좋은 CPI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그것에 맞게 대응할 준비를 해놓았다면 앞으로도 안전하게 꾸준히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